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혜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빙 현상의 방지 대책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보일링 현상과 다르게 히빙과 보일링의 차이는 아셔야 합니다. 이 차이를 설명드리기 너무 많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실시간 방송 때 히빙과 보일링에 대한 차이를 제가 실시간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하수위의 저하. 역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똑같죠. 저희가 그 보일링 현상에 나오는 것 똑같죠. 두 번째,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 이게 히빙 현상의 차이입니다. 그 세 번째, 흙막이 벽을 깊게 설치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일링과 같죠. 그 보일링과 같은 거는 1번과 3번은 보일링 현상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틀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지웰흙이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보기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보시죠. 첫 번째. 자,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 시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를 물어봤습니다. 몇 개월이냐? 자, 이거는 우리 1에 똑같습니다. 1개월 이내가 됩니다. 1개월 이내에 뭐뭐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간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거는 뭐다? 산업재해 조사표가 됩니다. 이거는 문제를 잘 봤으면 알 수도 있어요. 왜? 산업재해 발생시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거는 머리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풀었으면은 이거는 문제에 답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정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조건이 주어졌죠.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 등으로 치마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지진, 동해, 부동치마, 즉 불똥치마라고 합니다.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 번째.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그 네 번째, 세 가지 쓰라고 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겠죠. 네 번째,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해체 작업 계획서의 내용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유명한 암기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신기방기만의 암기법. 자, 암기법 먼저 나오겠습니다. 암기법은 해사입니다. 해사. 자, 첫 번째 해 보시죠. 첫 번째 해.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의 도면. 당연하겠죠. 해체 방법하고 순서 도면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당연하죠. 작업 계획서가 있어야지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 세 번째 해체물의 처분 계획. 왜? 해체물이 나오면은 많은 결국엔 폐기물, 즉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 계획이 중요하겠죠. 그 네 번째, 비상사태를 알아야겠죠. 사업장 내 연락 방법. 사업장에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뭐가 구조물이 붕괴가 된다든 아니면 정말 큰 화재가 난다든 이랬을 때 사업장 내에 어떻게 연락을 할지 연락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 마지막 다섯 번째. 해체 작업용 화학류들의 사용 계획서. 알겠죠? 화학류는 사용 계획서가 따로 들어갑니다. 왜? 화약,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화약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화약을 쓰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산, 아니 외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안 사는 동네. 그런 데는 화약류를 터뜨린다 하더라도 크게 뭔가 공포스러운 상황이 안 벌어지겠죠.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 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할 대상 5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오는데, 자, 해당 문제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이건 제가 별표 2개가 아닙니다. 별표 3개 쳐드릴게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두 번째,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위가 몇 대 몇? 1대 4인 구조물. 자, 세 번째,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자, 네 번째,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평방미터 이하인 구조물. 그 다섯 번째,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형인 구조물. 그 여섯 번째,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문제는 꼭 6가지를 암기하라고 추천드립니다. 6가지 암기. 왜 그러냐면 뭐를 제외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도 걸려요. 단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내용,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제외,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제외하고 5가지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 2, 3, 4, 5, 6 이렇게 5가지를 써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무조건 6가지를 암기하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여러분이 2016년도에 나왔을 때랑 지금은 답이 틀립니다. 왜?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시죠. 자, 첫 번째, 건축공사에서 해당하는 공사로서 재료비는 얼마? 2억 5천, 관급 재료비 3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직접 노무비가 2억 원일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법령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당 표를 알겠죠. 자, 오른쪽에 해당 표 나오죠. 해당 표를 우리가 참고하면서 같이 풀어보시죠. 자, 첫 번째, 관급 재료비를 포함할 경우입니다. 자, 대상액 관급 재료비 포함이 된 거죠. 2억, 재료비 2억 5천, 2억 5천만 원 더하기 3억 5천만 원. 그럼 8억이 되겠죠. 자, 8억이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거,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계산식을 바로 풀어보죠. 자, 대상액,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곱하기 비율 더하기 기초액입니다. 자, 그러면 2억 5천만 원 더하기 3억 5천만 원 더하기 2억이겠죠. 왜? 직접 노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곱하기 0.228이죠. 여기 보시죠. 건축공사 보시죠. 건축공사는 2.28 되어 있죠. 대상액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0.228을 곱하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죠. 0.228이 왜 나오냐? 2.28%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를 2.28을 100분율을 한산을 한다면 하나, 두 개 가야겠죠. 그럼 0.228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0.0228이 되는 거고요. 자, 더하기 기초액 나와 있죠. 기초액 여기 적혀 있죠. 432만 원, 432만 5천 원. 그럼 더하기 432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푸시면 2256만 5천 원이 나온 건데요. 자, 두 번째, 관급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관급 재료비를. 자, 그러면 대상액 재료비 2억 5천이죠. 자, 관급 재료비 3억 5천만 원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 2억 5천만 원 더하기 2억, 그건 얼마일까요? 4억 5천만 원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에 하나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의 경우에 적용한 비율, 건축공사 3.11%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풀어보시죠. 그럼 대상액 2억 5천만 원 더하기 2억 더하기 몇이다? 0.0311이 되겠죠. 3.11을 또 똑같습니다. 3.11을 100분율로 환산하면 0.0311이 되겠죠. 그렇게 푸시면은 1399만 5천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관급 재료비를 포함을 안 했을 때는 무조건 1.2를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1399만 5천 원 곱하기 1.1을 하면 1679만 4천 원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작은 값은 안전관리가 되거든. 자, 우리가 처음 풀었을 때는 2256만 5천원 나왔고, 그런데 두 번째 푸는 식에서는 1679만 4천원이 나왔죠. 그러면 답은 1679만 4천원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처음 보면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딱 식을 알게 되고, 이 표를 외우고 나서 대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다 풀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여러분들 수험생 때 수포자였습니다. 수학을 그만큼 못했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다음은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을 채우시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내용이 있죠. 자, 첫 번째.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몇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자, 이거는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자, 두 번째.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의 경우에는 몇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자, 이거는 5m 이내마다입니다.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그 마지막 세 번째.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몇 도? 이거는 75도 이하로 갈 것.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자, 이거 약간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높이가 있어요. 여기가 벽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다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그림 잘 못 그린다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이 사다리가 이 위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튀어나오는데. 여기가 너무 짧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말고 자, 짧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제가. 자, 여기가 짧아요. 여기 거리가 짧죠? 짧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게 길다. 길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걸쳐 놓는 부분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에 많은 하중을 더 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지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렇기 때문에 걸쳐 놓은 지점부터 60cm 이상 올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롤러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접지 면적을 작게 하여 지압을 증가시킨 롤러로서 고함 수비의 점성토 지반의 다짐 및 흙 속의 간극 수압 제거에 이용되는 롤러의 명칭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건 제가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템핑 롤러입니다. 템핑 롤러. 이건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내용 나오면 무조건 그냥 템핑 롤러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안면부 여가식 시험 성능 기준에 있는 각 등급별 여가지 분진 등 포집 효율 기준을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자주. 근데 중요한 거는 안면부 여가식 말고도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그거는 교재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보시죠. 안면부 여가식 나왔고요. 형태 및 등급에서 특급 나왔고, 특급은 몇 프로라 물어봤거든요. 자, 특급은 몇 프로다? 99%입니다. 99.0% 이상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1급. 1급 몇 프로냐? 이거는 94.0% 이상. 그 마지막 2급. 이건 몇 프로다? 이거는 80.0%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작성하시면 되고, 이 내용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안면부 여가시 말고도 다른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내용도 딱 보고 바로 옆에 숫자 바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재를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리프트 사용 작업 시에 안전작업 수칙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약간은 물론 법령이긴 한데 상식선에서 접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리프트는 가능한 한 전담 운전원을 배치해 운행토록 한다. 당연하죠. 전담 운전자가 있으면은 이게 리프트가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 운전자가 있으면 훨씬 낫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예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수행기사 데리고 다니잖아요. 로드 매니저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전담 운전자가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리프트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성 여부를 안전관계자에게 확인 후 사용한다. 자, 안전관계자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자, 안전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이 리프트를 가지고 오는 업체 있죠. 리프트를 임대해주는 업체 관계자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관계자에게 확인하고 사용한다. 당연했죠. 이게 뭔가 혹시라도 뭔가 뭐 부품이 빠졌다든지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한테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리프트의 운전자는
조작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당연하겠죠. 리프트가 이게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갑자기 위로 쭉 상승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 후 운행하기 맞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한다. 자, 이게 맞습니다. 운전자가 운행하는데 뭔가 이상은 뭔가 이상해. 뭔가 소리가 이상한데, 그 진동이 너무 심한데 이러면 뭐 기계가 문제 있는 거겠죠. 그 여부는 확인을 하면서 운행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신호수며 아니면 관계 근로자 혹은 아니면은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계속 보는 거겠죠. 이렇게 약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거를 문제를 암기하신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다섯 번째,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의 리프트 사용은 추락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운행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리프트에 무조건 출입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출입문을 이게 앞에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열린 상태에서 하면 추락하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리프트 올라가는 게 이게 리프트만 틀린데 최대 높이 올라가는 게 제가 본 것 중에서는 20m 올라가는 것도 있었어요. 정말 높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진짜 20m까지 올리진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고소 예를 들어 10m만 올라가 있다고 해볼게요. 10m만 올라가 있으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문이 열려버렸다. 그 사람이 떨어졌다. 거의 사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락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 운행해서 안 된다. 출입문이 절대 열리면 안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여러분들 역시나 내용은 많은데 이 6번부터 11번까지 내용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약간은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나머지 부분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관련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자, 우리가 낙하물 방지망하고 상반되는 게 있죠. 추락방어망. 낙하물 방지망과 추락방어망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틀립니다. 자, 첫 번째. 높이는 몇 미터 이내만 설치하고 높이 이거는 10m입니다. 10m 이내만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일 것. 자, 이거는 2m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추, 3, 낙, 2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 내민 길이는. 추락 방호망은 내민 길이가 3m고요. 그 낙하물 방지망은 낙하물 방지망은 벽면으로부터 몇 미터? 2m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이 추, 3, 낙, 2로 외우시면은 바로입니다. 추천을 3번 하고 낙오를 2번 한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추, 3, 낙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수평면가의 각도는 몇 도 이상, 몇 도 이하를 유지할까? 자, 이거는 바로 알 수 있죠. 20도 이상, 30도 이하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용은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역시나 별표 2개 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와이로프 관련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달비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로프, 그 와이로프의 사용 금지 조건이겠네요. 자, 첫 번째, 와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몇 퍼센트 이상인 것. 자, 이거는 10% 이상이고요. 자, 두 번째, 지름의 감소가 뭐뭐의 7%를 초과하는 것. 이건 뭐다? 공칭지름입니다. 공칭지름. 우리가 와이로프 금지 조건 6가지 있죠. 6가지네요. 그 6가지 내용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6가지 외워놓으시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별표 1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 하역 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운전자에게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 2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법령. 자, 일단 먼저 암기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포원운입니다. 포원운. 여기서 제가 원을 한 번 더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자, 보시죠. 첫 번째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추는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고. 당연하죠. 포크랑 버킷, 디퍼는 낮게 위치를 해놔야지 여러분들 사고가 안 나겠죠. 이걸 띄워놓은 상황에서 만약에 운전수가 이탈이 됐다. 그런 경우에 만약 이게 전도가 됐을 때는 더 큰 화를 있습니다. 더 큰 사고가 나겠죠. 두 번째,
제가 왜 동그라미 쳤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자, 당연한 거겠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든가 원동기를 시동을 꺼야겠죠. 근데 여기서 예전에는 원동기가 아니었고요. 기계를이라고 하겠습니다. 기계를 정지시키고. 이거 법령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포기운이라고 연기하신 분들은 바꿔야 합니다. 포원운이라고 외우십니다. 포원운. 아시겠죠? 그렇게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거예요. 그 세 번째,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고, 당연하겠죠. 시동키가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꽂혀 있으면 안 돼.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또 얘기할 게, 우리가 지금 뭐 AI도 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제가 한번 사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시동키를 한번 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사님이 시동을 거시고 나가는 걸 봐서 제가 갔었는데, 그때 시동키가 없더라고요.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분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 제가 그분한테 치킨 쿠폰을 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동키를 빼러 갔는데 시동키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분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 시에 실시하여야 하는 특별 교육 내용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단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할 것이라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바로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안방보폭입니다. 안방보폭. 자, 첫 번째.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당연하겠죠. 그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방보폭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안방보폭. 그리고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랑 또 있는데, 이건 일단 문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2016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필답형 2회차는 다른 회차보다는 조금 문제가 쉽게 나왔던 회차인 듯 합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인의자 리더였습니다.